지영아, 2호점 왜 말 안 했어? 오픈 행사에 엄마는 왜 안 부른 거야? 엄마, 사실은 민수가 엄마 만나는 게 부담스럽대. 뭐? 1호점 투자금을 아직 못 갚아서 엄마한테 정산해 드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대. 그래서 당분간은 지영아, 응, 엄마는 투자자가 아니야. 20년을 모은 5천만 원. 그 돈은 투자금이 되었고 나는 가족에서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통장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행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적금 해지 신청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넣은 돈입니다. 5만 원씩, 10만 원씩. 어떤 달은 3만 원밖에 못 넣었지만 다음 달에 7만 원을 넣어 채웠습니다. 통장 표지가 낡았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숫자들이 희미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의 숫자만큼은 또렷합니다. 5,024만 7,350원. 어머님 괜찮으세요? 행원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명했습니다. 김순희. 세 글자를 쓰는데 10초가 걸렸습니다. 1998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밤 10시에 전화가 왔고 새벽 2시에 영안실 앞에 섰습니다. 딸 지영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냉장고가 비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47만 원이었습니다. 보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준비성이 없었습니다. 동네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장바구니에 쌀과 반찬을 담아왔습니다. 순이야, 분식집 해봐. 내가 떡볶이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됐습니다. 떡볶이 맛이 없었습니다.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거나 설탕을 덜 넣거나 물을 너무 끓여서 떡이 퍼졌습니다. 손님이 한 번 오고 다시 안 왔습니다. 지영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구석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저녁은 남은 떡볶이로 때웠습니다. 아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단골이 생겼습니다. 중학생 남자의 셋이었습니다. 떡볶이 2접시를 시켜서 나눠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됐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았습니다. 시장 납품용이었습니다. 쉰줄을 말면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전 11시부터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쪼그려 앉아 떡을 볶다 보면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손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생긴 흉터들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있었으니까요. 2015년 지영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나는 적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딸에게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였습니다. 2018년 지영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민수야. 박민수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선했습니다. 인사를 공손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영이한테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앉아요. 밥 먹었어요? 아직이요. 나는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20년 넘게 만든 떡볶이였습니다. 민수는 한 젓가락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2020년 둘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하객은 50명 정도였습니다. 나는 한복을 빌려 입었습니다. 딸이 면사포를 쓴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3월이었습니다. 지영이와 민수가 분식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녁 9시였습니다. 손님이 다 가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시간 돼? 그럼, 들어와. 셋이 뒷방에 앉았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지영이는 손을 비볐습니다. 엄마, 사실은 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습니다. 카페? 네. 10년 동안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했는데 이제 제 가게를 갖고 싶습니다. 근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은행 대출은 3천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보증금이랑 인테리어비까지 하면 5천만 원은 더 있어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와줄 수 있어? 우리 정말 열심히 할게. 꼭 성공해서 갚을게. 나는 딸의 눈을 봤습니다.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눈을 봤습니다. 부끄러움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수표를 쥐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와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투자가 아니에요.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내 아들이에요. 아들 사업 도와주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대신 잘해야 해요. 알았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이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영이도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는 괜찮다고 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키운 거 맞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헌신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사랑이 때로는 빚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3년 후 내가 투자자라는 낯선 이름으로 불리게 될 거라는 것을요.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홍대 입구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였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2층 건물의 1층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민순의 커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픈날 나는 떡을 돌렸습니다. 흰 떡 한 시루를 쪄서 옆 가게들에 나눠줬습니다. 분식집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떡이야. 오픈할 때는 떡 돌리는 거야. 옛날부터 그래왔어. 아, 네. 감사합니다. 지영이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엄마 스타일이다. 고마워, 엄마. 첫 달은 어려웠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원두를 로스팅했습니다. 지영이는 퇴근 후 카페로 달려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나도 주말마다 갔습니다. 어머님, 오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익숙해.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청소했습니다. 민수가 손님 응대하는 동안 나는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수가 카운터에 팔을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어머님, 이거 잘못 시작한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잖아. 근데 이렇게 손님이 없으면 사업은 원래 그래. 처음엔 다 힘들어. 엄마도 분식집 시작할 때 3개월 동안 적자였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요? 그럼. 근데 포기 안 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야. 그날 밤 민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3개월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찍은 라떼 사진이었습니다. 홍대 숨은 카페, 직접 로스팅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렸습니다. 그 사진이 퍼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손님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명, 그 다음 주에는 20명, 한 달 후에는 30명이 넘었습니다. 민수는 직원을 뽑았습니다. 24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주말에만 나오는 조건이었습니다. 6개월 후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어머님, 봐요. 이번 달 매출이요. 민수가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나는 숫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3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없었으면 진짜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계속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지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 고마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이제 홍대의 소문난 곳이 됐습니다. 주말이면 줄을 서야 했습니다. 평일에도 자리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민수는 직원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메뉴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가격도 올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끔 들렀습니다. 평일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할 때였습니다. 조용히 들어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수가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예전만큼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응,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아, 네.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알겠습니다. 민수가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직원에게 뭔가 지시하고 다시 손님 응대를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가져왔습니다.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요. 고마워요. 라떼아트가 없었습니다. 그냥 검은 커피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주 가지 않게 됐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나는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딸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전날부터 나무를 묻혔습니다. 전도 붙였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몇 시에 갈까? 그게, 엄마 미안한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민수가 오늘 모임이 있대. 카페 사장님들끼리. 명절에? 응. 갑자기 잡혔다고.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나 뭐라나. 그래도 차례는 지내야지. 우리끼리 간단히 할게. 엄마,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물 5가지, 전 3가지, 송편 1접시. 나는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건가요? 그 뒤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짧은 안부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너는? 응, 바빠. 카페 일도 도와줘야 하고. 그래, 건강 챙겨. 응.
나중에 봐. 카페에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가면 불편했습니다. 민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인사만 했습니다. 지영이도 카페에 자주 나왔지만 나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손님들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자주 간 걸까? 너무 많이 도와준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SNS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네 카페 계정이 올라왔습니다. 새 메뉴 사진이었습니다. 시그니처 민수 라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센스 최고. 역시 민수네는 믿고 마셔요. 오늘도 줄 서서 먹었어요. 완전 대박.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들의 성공에서 내 자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5천만 원을 준 사람, 초반에 도와준 사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사람.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지영이 생일이었습니다. 12월 5일,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부터 해주던 미역국이었습니다. 소고기를 넣고 참기름에 볶아 끓였습니다.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작은 케이크도 샀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오후 3시에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마포구 아파트 1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아, 엄마야. 집 앞인데 문 안 열려. 엄마, 지금 어디? 우리 집 앞이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제주도야. 뭐? 생일이라고 민수가 여행 가재. 미안, 말 안 했네. 손에 든 보온병이 무거웠습니다. 그래. 잘 놀다 와. 엄마,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보온병과 케이크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나오다가 나를 봤습니다. 어머,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케이크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사흘 후 케이크를 버렸습니다.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지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영아, 크리스마스에 시간 돼? 엄마, 미안한데 그날 카페 손님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민수가 도와달래. 그래. 나중에 봐, 엄마.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설날에 카페 문 열기로 했어. 명절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많대. 민수가 그러니? 응. 사업이 그런 거잖아.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일부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홍대에서 약속이 있었고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카페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응, 그냥 지나가다가, 아, 네, 어서 오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네, 잠시만요.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직원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직원이 나를 힐끗 봤습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역시 직원이 가져왔습니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고마워요. 민수는 카운터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한 번도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로 갔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님. 잘 되네. 좋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영이는? 지영이요? 오늘 회사 야근이래요. 그래. 그럼 나갈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민수는 이미 다른 손님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보낼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답장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얼굴 보고 싶구나. 답장이 없었습니다. 어버이날 아침 택배가 왔습니다. 카네이션 화분이었습니다.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지영, 민수 올림. 나는 화분을 베란다에 놓았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꽃이 예뻤습니다. 하지만 허전했습니다. 5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네 카페 계정이 올라왔습니다. 새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민수와 지영이가 어떤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다들 젊었습니다. 옷차림이 깔끔했습니다. 글을 읽었습니다. 카페 사장님들 모임, 서로 정보 공유하고 응원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엔 2호점 소식도 전할게요. 2호점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2호점 기대돼요. 사장님 대박 나세요. 민수네 커피 체인점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2호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추석에 모임 간다더니 이런 모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엄마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2호점 낸다며? 어떻게 알았어? SNS에 올라와 있던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게 아직 확정은 아니야. 왜 말 안 했어? 엄마, 아직 계획 단계라서 확정되면 말하려고 했어. 그래도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5천만 원을 준 지 3년입니다. 카페가 성공한 지 2년입니다. 하지만 나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그들의 삶에서 나는 선택사항이 됐습니다. 2호점 계획도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나눠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내가 짐이 된 걸까? 5천만 원을 갚지 못해서 불편한 걸까? 아니면 이제 필요 없어진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그들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내가 짐이라면 짐이 안 되어주기로.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분식집 일을 했습니다.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지나갔습니다. 밤이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6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녁 9시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뒷방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를 구경했습니다. 타임라인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민순의 카페 계정이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큰 화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민순의 커피 2호점 그랜드 오픈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민수와 지영이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는 넓은 카페 내부가 보였습니다. 새 가구들, 새 기계들, 밝은 조명. 글을 읽었습니다. 드디어 민순의 커피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남 신사동에서 만나요.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축하해요. 대박 나세요. 오늘 오픈 행사 너무 좋았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2호점이 열렸습니다. 오픈 행사를 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화환들, 샴페인, 웃는 얼굴들. 그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5천만 원.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내 손을 잡고 울던 모습.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라던 말. 하지만 2호점 오픈에 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뒤척이다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6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이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습니다. 지영아, 엄마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2호점 냈다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SNS에 다 올라와 있던데. 오픈 행사도 하고. 아, 왜 말 안 했어? 왜 엄마는 부르지 않은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너무 바빴어. 친구들은 다 불렀잖아. SNS에 사진 수십 장이야. 근데 엄마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어? 엄마, 지영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왜 이러는 거야?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만 민수랑 얘기하고 다시 전화할게. 지영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 진짜로. 사실은 말이야. 말끝을 흐렸습니다. 말해봐. 민수가 그러는데 어머님 만나는 게 부담스럽대. 뭐? 1호점 투자금을 아직 못 갚아서. 그래서 2호점 확장하느라 지금 자금이 더 빠듯해졌거든. 어머님한테 정산해 드리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대. 그래서 당분간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영아, 응? 엄마는 투자자가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는 내 엄마야. 민수 장모고 돈 갚으라고 준 게 아니었어. 너희가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준 거였다고. 엄마, 민수가 마음의 빚을 느껴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 이해?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지영아, 물어봐. 1호점 투자금 5천만 원, 지금 갚을 생각 있냐고. 2호점까지 냈으면 여유 있는 거 아니냐고. 엄마, 그게 됐어. 엄마, 지영아, 이제 알았어. 엄마가 뭔지. 무슨 소리야? 엄마는 가족이 아니었어. 투자자였어. 돈 된 사람. 갚아야 할 빚. 부담스러운 존재. 엄마,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를 열지 않았습니다. 뒷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지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오해야.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일어나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내가 바보였나 봐.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돈을 줬어. 딸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뭐야? 투자자래. 부담스럽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이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나는 떡볶이를 볶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하자. 바빠. 엄마, 제발. 손님 와. 나가줘. 엄마. 나는 떡볶이를 계속 볶았습니다. 딸이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밥 먹자. 민수도 시간 된대.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검색했습니다. 강서구 카페 창업, 소형 카페 인테리어, 중고 커피 머신,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김순희로 살기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동산에 갔습니다. 분식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반겼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작은 카페 할 만한 자리 없을까요? 카페요? 어머니께서요? 네. 사장님이 잠시 나를 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8이요. 왜요? 아니, 카페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 하는데. 괜찮아요. 대박 낼 생각 없어요. 그냥 작은 거 하나 하려고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3군데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컸습니다. 두 번째는 위치가 안 좋았습니다. 세 번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15평 정도 됐습니다. 작년까지 베이커리였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120입니다. 시설은 그대로 쓰실 수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이 크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어머니, 확실하세요? 네. 그날 계약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은 적금이었습니다. 3,824만 7,350원.
5천만 원을 쓰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보증금 3천, 인테리어 500, 기계 300, 재료비 200, 딱 4천이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단골 중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저 카페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 사장님이요? 좋죠. 가서 봅시다. 함께 가게를 봤습니다. 벽만 새로 칠하고 조명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손 뗄 데는 없어요. 얼마나 나올까요? 500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만에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벽은 연한 베이지색으로 칠했습니다.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바꿨습니다. 테이블은 5개만 놓았습니다. 의자는 중고로 샀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했습니다. 커피 머신은 중고 사이트에서 구했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새 것은 아니지만 작동은 잘 됐습니다. 유튜브로 커피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밤마다 핸드폰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인의 다방. 간단한 이름이었습니다.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정직했습니다. 개업 날짜를 정했습니다. 7월 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지영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연락 좀 받아. 우리 만나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7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년을 산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씩씩해 보였습니다. 가게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커피 머신을 예열했습니다. 오전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여기 카페 새로 생겼네? 네, 오늘 오픈했어요. 사장님이 누구세요? 저요. 어머, 분식집 하시던 분 아니세요? 맞아요. 이제 카페도 해요. 그래요? 잘 됐네. 커피 한 잔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조심히 따랐습니다. 할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 맛있네요? 정말요? 그럼요. 진짜 맛있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첫날 손님은 15명이었습니다. 매출은 12만 원이었습니다. 대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분식집 단골들이 와줬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새로 시작하시네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7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통장에 기록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 평균 20명 정도가 왔습니다. 매출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습니다. 월세는 낼 수 있었습니다.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시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오는 젊은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조용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누가 화투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화투를 쳤습니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그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영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엄마, 나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엄마, 카페 차렸다며? 그래. 왜 말 안 했어? 너도 2호점 낼 때 말 안 했잖아.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됐어. 엄마. 지영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 인생 사는 거야.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바빠. 손님 오면 방해돼. 엄마, 나는 커피를 손님에게 가져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딸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5천만 원 갚을게. 필요 없어. 엄마, 지영아, 그건 내가 딸한테 준 돈이야. 투자금 아니야. 갚을 생각하지 마. 하지만 대신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가 책임질게. 너희한테 기대 안 해. 너희도 엄마 부담스러워하지 마.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엄마도 배웠으니까. 뭘? 퍼주는 사랑은 결국 가치를 잃는다는 거. 진짜 사랑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시작된다는 거. 딸이 말없이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안정됐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을 넘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메뉴에 순이 라떼는 왜 없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기 모든 커피가 순이 라떼예요. 제가 직접 타니까요. 아, 그렇구나. 멋진데요? 고맙습니다. 저녁에 문을 닫고 정산했습니다. 오늘 매출은 23만 원이었습니다. 남편 사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남편 번호였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오픈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청소했습니다. 커피 머신을 켰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를 내렸습니다. 손이 익숙해졌습니다. 정성껏 따라서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58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은 딸을 위해, 3년은 딸과 사위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삽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까요. 누군가의 투자자가 아닌, 누군가의 부담이 아닌 김순희로 살아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인의 다방입니다. 헌신은 아름답지만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소중하지만 당연해져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가깝지만 경계가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